저는 6개월 살짝 넘는 시간 동안 매출 빵원에서 월 3천만 원 가량의 월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아직 갈 길이 엄청 멀고 저희가 매출이 J커브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J자 모양 그리면서 성장을 빠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영상 찍을 때는 3천이 아니라 4천 그 이상을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벤처캐피털에게 투자 유치까지 받았고 나름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여러 이런저런 상을 많이 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거의 빵원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특정 시점에 무언가를 깨닫고 나서 매출을 내는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는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때 제가 깨달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는 성공할 것 같은데 실패하는 사업가들의 공통점입니다. 사실 이게 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에 좀 가까워요. 그렇다고 제가 뭐 성공할 것 같았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마 들어보시면 분명히 좀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이런 스타트업들, 특히 창업자들의 특징이 이력란에 가보면 대부분이 이제 정부 지원금을 얼마 받았다 또는 수상 실적이 얼마나 화려하다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비 창업 패키지로 얼마를 수여했다 또는 뭐 수상 실적 땡땡 대회 나가가지고 여기서 최고 수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출을 얼마 벌었고 영업이익을 얼마 남겼는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제 수상 실적이 쫘르륵 있습니다. 특히 이게 대학생 창업가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요. 매출이라는 사업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IR 피칭 같은 거 하러 다니면서 정부 지원금을 따내거나 아니면 수상 실적을 채우는데 좀 보여주기식 행보들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게 단순히 정부 지원금이나 수상 실적에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저는 투자 유치에만 집중하는 것도 성공할 것 같은데 실패하는 사업가들의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 얘기이기도 한데요. 저는 투자 유치를 사실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투자 유치가 제가 엄청나게 매출을 내고 있는 상태에서 받은 것도 아니었고 말 그대로 그때 코로나라 시장이 좋았어요. 시장이 좋아가지고 좀 운이 좋게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투자 유치를 받았다는 것에 너무 신난 나머지 결국 매출을 높이고 영업이익을 높여야 된다는 본질을 까먹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투자 유치를 한번 받고 나니까 투자자의 기대에 부응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보지 못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사고를 하는 경향이 좀 짙었습니다. 투자 유치를 받는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투자 유치가 유일한 비즈니스 모델인 사업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아무래도 자생적으로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꼬꾸라져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어떤 아이템을 보고 이 아이템은 무조건 성공할 거야 또는 무조건 망할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그리고 오만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실패하는 아이템의 경우에 공통점 정도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말 세간의 어떤 믿음과 다르게 참신한 아이템이 망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그 창업을 처음 시작하고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요. 나 이런 거 창업하려고 해. 그러면 친구들 반응은 이렇습니다. A, 야, 그거 내가 본 서비스 이미 있는데. B, 어, 대기업들도 다 그 아이템 생각했을 텐데 안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주변 반응 때문에 많은 창업가들이 어떤 실책을 저지르냐면 참신한 거 해야겠다. 남들이 안 하는 거 해야겠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남들이 안 하는 거는 사실 어떤 걸 의미하냐면 고객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시장에 고객이 없기 때문에 거기 아이템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옛날에 의류 대여 사업을 했었는데요. 의류 대여 플랫폼이 앱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류 대여를 하는 곳은 존재하는데 주로 이제 자체적인 뭐 PB 상품과 같이 스스로 자기의 의류를 대여한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제 그 매장 정도는 갖춘 상태에서 여타 업체들의 옷까지 대여를 해준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의류 대여 플랫폼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어요. 말 그대로 중개업만 하겠다는 뜻이었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 사실 의류 대여
를 하는 업체들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중개업만 하는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을 높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지금 하는 기업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도 이런 걸 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만약에 이게 제가 의류대여 시장에 엄청나게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아이템을 결국 선정하게 된 매우 큰 이유 중 하나가 참신함이었습니다. 이 아이템이 참신해 보였고 다른 플레이어들이 하지 않고 있는 플레이라고 생각해서 진입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결국 참신함은 시장 크기가 작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참신한 게 곧 내 어떤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면 그건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참신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실패하기 딱 좋다. 또 실패하는 아이템의 공통점이 감정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상품이라는 거예요. 고객의 A라는 불편함은 해소해 줄 수 있을지언정 A라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의 진짜 X라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질은, 사실 대부분의 인간들의 문제는 감정이랑 맞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두려움, 분노, 또는 설렘, 도전의 설렘, 아니면 사랑, 이런 감정과 맞닿아 있는데,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표면만 건드린 케이스가 이제 실패하기 딱 좋은 아이템의 예시겠죠.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자면, 소개팅 매칭 서비스를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소개팅 매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설렘이라는 감정, 또는 안정적인 정서적 파트너를 원하고자 하는 사랑이라는 감정, 이런 감정들을 터치해야 되는데 그냥 말 그대로 매칭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이런 감정을 움직이면서 매칭을 더 잘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매칭만 잘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매칭해주고 돈 받자 라는 피상적인 접근을 하는 창업가들이 꽤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감정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룩해내기에는 살짝 아쉬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 저는 이제 빵원에서 지금 그나마 이제 조금이나마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자그마한 성취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현실적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갑자기 뭐 여기서 토스 대표님이나 뭐 당근마켓 대표님이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신다면 당연히 저보다 훨씬 더 인사이트가 있으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요 단계에 있으신 분들께는 제 인사이트도 나름대로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